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리즈 텔레비전 신예지 원장입니다. 오늘은 다이어트 성공을 위한 GI 시기라고 하는 GI 다이어트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강의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점점 날씨도 따뜻해지고 옷도 가벼워지고 슬슬 5월쯤부터는 반팔도 입기 시작할 텐데요. 노출이 계속되면서 이제 다이어트 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한 다이어트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이 좀 중요한 문제인데요. 오늘 하게 될 GI 다이어트에 대한 목차입니다. GI 시기가 도대체 뭔지 아마 다이어트 꽤 해보셨다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배불리 먹지만 5kg가 빠지는 마법의 다이어트 뭐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먹었는데 건강해지는데 뭐 좋았다. 나쁘다는 얘기는 없지만 살이 잘 안 빠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말씀하시고요. GI 식사가 뭔지 혹은 GI 다이어트가 만들어진 이유, 이점, 그리고 여성 건강하고는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그리고 GI 지수 자체의 높은 건 낮은 건 이걸 셋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이것들을 가지고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GI 식이란 무엇일까요? GI가 뭘까요? GI란 Glycemic Index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게 뭐예요? 근데 GI식이라고 찾아보면 저혈당식이라는 표현을 함께 쓰기도 하거든요. 뭔지 한번 볼게요. 자, GI 지수, 그러니까 Glycemic Index, 그 글라이세믹 그 혈당 지수라고도 표현하는데 사실 그 혈당 네, 그 혈당 지수니까 GI 지수라는 말은 인덱스가 포함이 같이 되죠. 일단 글라이세믹 인덱스라는 말이 뭔지 하면은 원래 일정 시간 동안 혈당을 얼마나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지수인데 보통은 설탕을 100g 섭취했을 때 올라가는 수치를 100으로 놓고 각각 음식을 100g 섭취하면은 그러면 얼만큼 올라가냐 하는 것들을 비율화해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혈당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 당뇨 환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식이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GI 지수가 나왔고 나 이렇게 먹고 살 빠졌어요 하셨던 한 10 몇 년 전, 한 12, 3년 전 제가 이 다이어트를 했다고 하는 트렌드 세터를 처음 만났었던 게 한 13, 14년 전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때만 해도 처음에는 이게 혈당 관리를 위해서 나온 당뇨 환자들 혈당 굉장히 잘 관리해야 되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먹으면 배부르면서도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만들어져 있는 그런 식이 방법이었었는데요. 당뇨라는 질환에 대해서 대부분 알고 계시죠? 잘 아는 사람도 있고 잘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저는 저희 가족에 좀 당뇨가 가게에 조금 많으셔서 되게 어릴 때부터 당뇨가 이런 거구나 하고 많이 이렇게 접하면서 살아왔었는데요. 뭐 앞에서부터 이렇게 써놓긴 했지만은 조금 뒤에서부터 읽어볼게요. 원래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우리 몸의 췌장에서 나오는 호르몬인데요. 이 인슐린은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을 낮춰주는 호르몬이에요. 음식을 먹어서 당분이 많이 들어오면은 몸의 혈관에 그 당분이 많이 쌓이게 되고요. 그거를 빠르게 낮춰서 몸의 조직으로 보내주는 호르몬인데요.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인슐린이 분비가 잘 안 되는 혹은 인슐린 분비가 많이 되지만 활용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혈당이 잘 조절이 안 돼서 소변에 당으로 함께 배출되는 질환이 바로 당뇨거든요. 그럼 도대체 인슐린이 뭘까요? 인슐린이 잘 분비되지 않으면은 인슐린이 많이 필요하지 않도록 그러니까는 혈당을 높이지 않는 음식을 먹으면 되지 않을까? 혈당이 많이 안 올라가는 음식을 먹으면은 인슐린을 잘 못 쓰니까 일단은 얘는 못 쓴다고 생각하고 내가 먹을 걸로 조절을 해보자 라고 해서 그 인슐린을 분비하고 뭐 인슐린 조절하는 거는 야기하고 먹는 거는 이렇게 먹어보자 라고 처음에 나왔었던 그 당뇨 환자들을 위한 시기입니다. 근데 도대체 인슐린이 뭘까요? 인슐린은 혈액 속의 포도당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호르몬이고요. 만약에 혈액 속의 포도당의 양이 많아지면은, 그러니까 혈당이 올라가게 되면은 몸에서는 인슐린이 분비돼서 혈액 속의 포도당을 간에 저장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인슐린의 또 하나의 역할은 뭐냐면은 지방을 늘리는 호르몬이에요. 지방의 합성을 촉진하고 그 지방의 분해를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혈당을 많이 올리는 음식은 인슐린을 많이 분비하게 하는 음식은 지방을 합성하도록 하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인슐린이 많이 안 나오게 하는 음식은 지방을 합성하지 않도록 하는 음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어, 혈당이 많이 안 올라가는 음식은 살도 안 찌는 음식이다. 그래서 배가 불러도 살이 별로 안 찌게 하는 음식이다. 이거는 사실 어, 그 식품이 갖고 있는 고유의 열량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기름, 올리브유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먹으면은 기름은 하나당 1g당 9kcal의 열량을 내도록 만들어져 있거든요. 근데 올리브유는 그렇게 GI 지수가 높지 않아요. 되게 칼로리를 많이 만들 수 있게 갖고 있는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열량은 높지만은 실제로 몸에서는 그 열량을 다 내지 않아요. 그리고 혈당도 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조금 이따 좀 더 보면 될 것 같고요. 어, 이거는 GI 지수를 찾아보면 나오게 되는 나쁜 탄수화물의 사이클인데요. GI 지수가 높은 음식을 먹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슐린이 많이 나와서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을 하게 됩니다.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을 하면 인슐린이 과다하게 분비가 되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올라 있었던 그런 당이 지방으로 전환이 되면서 혈당이 좀 과도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너무 배가 고파요. 그러면 다시 단 음식을 먹게 돼요. 그러면 다시 달달하고 혈당을 빨리 올릴 수 있는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다시 인슐린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인슐린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혈당을 빠르게 떨어뜨려서 다시 배가 고파져요. 그러니까 GI 지수가 높은 음식을 먹으면은 되게 빨리 허기가 집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어, 굉장히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는 음식을 먹으면은 인슐린도 빠르게 올라가고 그러니까 혈당을 빠르게 내려버려요. 그러면은 급 배고파집니다. 그러면은 또 먹게 되고요. 그런데 혈당을 천천히 올리게 되는 식사를 하면은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니까 인슐린이 천천히 나와서 얘를 빠르게 훅 꺼뜨리지 않고요. 비슷한 이 범위 내에서만 움직이게 해줘요. 그래서 별로 배가 많이 갑자기 급속하게 고파지지 않아요. 그리고 글라이세믹 인덱스 GI 지수가 많이 낮은 음식들 찾아보면은 딱 봐도 이거 먹으면은 배가 빨리 안 꺼져 라는 음식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 혈당을 빠르게 올리지 않는 식사를 하자. 즉 글라이세믹 인덱스가 낮은 음식으로 식사를 하자. 자, GI 지수가 낮은 GI 다이어트를 했을 때 이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고 천천히 내려가기 때문에 포만감이 오래 갑니다. 그리고 식후에 허기짐이 적어지고요. 이거 중요한 거. 똑같이 배부르게 먹어도 지방 축적이 적어져요. 살이 덜 찝니다. 그리고 충분히 먹지만은 평소보다 더 적게 먹을 수가 있고요. 또 배부르게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하게 되니까 식욕 조절이 쉬워집니다. 물론 그 GI 지수 다이어트를 했을 때는 물론 한 달 했을 때, 뭐 원푸드 다이어트처럼 한 달 했을 때 3kg, 4kg, 5kg 이렇게 빠지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장기간 동안 배고프지 않고 건강한 상태로 오랫동안 다이어트를 유지할 수 있고, 그래서 장기간 동안 훨씬 더 건강해진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하는 게 좋을까요? 첫 번째, 다이어트를 원하는 당뇨 환자분. 혈당을 많이 올리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당뇨를 타겟으로 나온 식이법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내당능 장애이신 분. 그리고 배고픈 다이어트 싫어하는 사람. 그리고 특히 이건 중요한데요. 저희가 여성을 많이 보는 한의원이잖아요. 그래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으시는 분들, 다낭성 난소까지는 아니어도 생리불순이 있는 사람들은 GI 다이어트를 하면 좋습니다. 다섯 번째, 난임이면서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건강을 챙기면서 완전히 굶지 않으면서 몸에 여러 가지 대사를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다이어트를 꼭 해야만 하시는 분들. 그리고 칸디다 질염이 있는 분들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조금 더 얘기하자면은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서는 왜 그 GI 다이어트가 좋을까요? 원래 다낭성 난소는 성숙 때 하나의 난자가 자라지가 않고 미성숙 난포가 많이 만들어지는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플러스로 일종의 전신적인 대사증후군을 일으켜서 뭐 이런 거 하고는 상관없이 다낭성 난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딱 봤더니만은 당뇨가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 그리고 혹은 대사증후군, 비만이 함께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 그리고 혈중에 남성 호르몬이 높아져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 예요. 그래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일부 군에서는 본인이 아직
당뇨가 아니고 당뇨의 진단을 받지 않았는데도 당뇨약을 같이 처방하면서 임신을 시도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냥 임신, 배란 유도제만 사용을 할 때보다 당뇨약을 사용했을 때 훨씬 더 배란이 잘 되더라 하는 그런 결과들도 있거든요. 임상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혈당을 조절하는 약을 먹어가면서 임신 시도하는 것보다는 내가 시기를 조절해서 건강해지면서 임신 시도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그래서 다나스 난소에서는 체지방 감소하면 남성 호르몬 농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꼭 해야 하고요. 그리고 다나성 난소에서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은 지금까지는 10%의 체중 감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류가 개선이 되면은 배란이 촉진되더라. 왜냐면은 난소의 감수성이 높아지더라. 그래서 다나스 난소 증후군에서는 다이어트를 해야 하고 다이어트를 할 때는 반드시 GI 다이어트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칸디다 질염에도 효과가 있는데요. 사실은 칸디다 질염으로 치료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칸디다균은 효모균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곰팡이 질염, 곰팡이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곰팡이균이 사실은 그 털 북슬북슬하고 초록색이고 뭐 이런 곰팡이가 아니고요. 그 술을 만들 수 있는 효모균이에요. 혹은 빵을 발효시킬 수 있는 그 효모균이거든요. 근데 얘는 당을 먹이 삼아서 번식을 해요. 그래서 혈당이 높아지면 질 내벽에도 당분이 많이 쌓이게 되면서 칸디다균이 자라기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칸디다 질염이 있는 분들은 GI 다이어트를 하시라고. 그러니까 꼭 살을 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혈당이 너무 높아지지 않는 식사를 해달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칸디다균이 양분을 못 먹고 더 자라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은 GI 지수 2점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어떤 음식을 먹으면은 좋은지, 그리고 뭐가 낮은지 이게 좀 중요하죠. 그래서 GI 지수가 낮은 음식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섬유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공이 적게 되어 있고요. 온통 탄수화물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지방과 단백질이 함께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섬유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거, 현미, 백미보다는 현미, 그리고 통밀, 그리고 채소류, 특히 야채류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 똑같은 음식이라도 가공이 많이 되면은 예를 들어서 쌀보다는 쌀가루, 쌀가루보다는 떡이 훨씬 더 지하지수가 높아져요. 지하지수가 낮은 음식들은 뭐냐면은 내가 몸속에서 얘를 소화를 시켜서 작은 형태로 만들어야 되고 그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지하지수 그 혈당이 많이 안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가공이 이미 다 되어 있고 내 몸에 들어가면 얘는 쫙 빨아들여서 흡수만 하면 된다 하는 상태면은 혈당이 무지막지 올라가요. 그래서 가공이 적은 음식일수록 지하지수가 낮습니다. 또 하나 세 번째, 탄수화물뿐만 아니라 지방, 단백질이 섞여 있다. 이 부분은 뭐냐면은 우리가 설탕을 퍼먹으면은 엄청 혈당이 올라가요. 근데 똑같이 달아도 뭐 좋은 예는 아닐 수 있는데 비슷한 예로 말씀드리자면은 휘핑크림에 설탕이 들어있는 휘핑크림을 먹는 게 설탕을 퍼먹는 것보다는 혈당이 조금 적게 올라갑니다. 지방이나 단백질 같은 것들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으면은 얘랑 얘가 소화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얘랑 얘가 단 것 때문에 혈당이 올라가는 걸 좀 낮춰줄 수가 있습니다. 대신 그러면 GI 지수가 높은 음식은 그거랑 반대겠죠. 첫 번째는 설탕이 들어있으면 높아집니다. 두 번째 단맛이 많이 납니다. 단맛도 이렇게 확 단맛, 이렇게 은은한 단맛 이런 거 말고 확 단맛이요. 가공이 많이 되어 있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쌀보다는 쌀가루, 쌀가루보다는 떡이 GI 지수가 높습니다. 네 번째, 탄수화물의 함량이 높은 거. 만약에 쌀하고 밀가루를 둘을 놓고 보자면은 쌀은 굉장히 탄수화물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백밀이요, 통밀 말고요. 백미. 흰쌀, 현미 말고요. 쌀하고 밀가루를 보면은 밀가루, 특히 파스타를 만들 수 있는 듀럼밀 같은 거엔 단백질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글루텐도 많이 들어있고요. 그래서 쌀하고 밀가루를 놓고 보면 사실 밀가루가 GI 지수가 낮아요. 우리가 빵 먹으면 살찐다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GI 지수가 빵이 조금 더 낮을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고요. 이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과일류, 그리고 간식류. 우리가 간식으로 먹는 디저트에 들어가는 것들이 다 설탕 범벅이죠. 이런 것들은 조금 더 GI 지수가 높습니다.
이제 가공된 식재료면은 음식을 가공하고 나면은 점점점 GI 지수가 높아지는데요. glycemicindexcom이라고 하는 호주 대학교나 시드니 대학교였던가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 GI 지수에 대해서 많이 연구한 페이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들어가면은 똑같은 재료를 삶아 먹느냐, 볶아 먹느냐, 뭐 어떻게 해서 먹느냐, 구워 먹느냐에 따라서 GI 지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따가 알려드릴 테니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통밀보단 100ml 좀 더 가공이 되었죠. 그래서 통밀로 만든 파스타보단 100ml로 만든 파스타가 조금 더 그 GI 지수가 높습니다. 100ml보다는 밀가루보다는 밀가루를 발효해서 조금 더 소화되기 쉬운 상태로 만들어서 빵이 되면은 얘보다는 얘로 갈수록 점점 GI 지수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통밀이 100ml 되고 100ml로 밀가루, 버터, 설탕을 넣어서 과자를 만들면 얘보다는 얘가 특히 설탕이 더 들어갔으니까는 얘가 GI 지수가 더 높겠죠. 자, 현미보다 백미, 백미를 또 쌀가루를 만들어서 가열과 설탕을 넣어서 떡을 만들면은 얘보다는 얘가 훨씬 더 GI 지수가 높아집니다. 자, 고기도 고기만 먹는 것보다 분수해서 설탕, 조미, 가열까지 하고 난 다음에 만들어진 소시지는 얘보다 GI 지수가 높아집니다. 반대로 이렇게 간다면은 GI 지수가 더 낮게 먹을 수 있겠죠. 설탕을 가미하면은 무조건 GI 지수가 올라갑니다. 혈당을 올릴 수 있는 가장 그 설탕을 가지고 100이라는 수치를 만들었을 만큼 설탕은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가장 GI 지수를 빠르게 올릴 수 있는 재료입니다. 그리고 가열을 하고 나면은 조금 더 GI 지수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GI 지수를 낮게 먹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좋은 불포화 지방산과 함께 섭취해주세요. 열량이 올라가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리브유, 참기름, 들기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함께 섭취를 하게 되면은 설탕이 자기가 100이 올라갈 거를 한 90 정도까지밖에 못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단 음식을 먹을 때는 견과류가 함께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빵을 먹는다고 하면은 올리브유에 찍어서 먹는다. 이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섬유질을 함께 섭취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빵을 먹는다면은 샐러드와 함께 섭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샐러드에 있는 섬유질들을 몸에서 분해하기 위해서 빵에 있는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집니다. 그리고 흰밥 대신에 오트밀 섭취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오트밀은 거의 껍질을 함께 섭취하거든요. 그래서 섬유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밥 대신 오트밀 밥을 먹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서양에서는 오트밀 수프나 시리얼 같은 거 먹는 사람들도 있죠. 한번 그것도 밥 대신에 먹는 거 활용해 볼 만합니다. 자, 세 번째 단백질과 함께 섭취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밥만 먹고 밥에다가 흰쌀밥에 물 말아 먹고 이런 거 말고요. 식단에 고기나 버섯류 같은 것들 추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과일은 주스 말고요. 통으로 씹어 드세요. 그러면 훨씬 천천히 올라갑니다. 맛은 더 즐길 수 있으면서요. 우리가 보통 녹즙이나 과일즙 많이 만들어 먹잖아요. 착즙 주스는 그냥 갈아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몸에 좋다. 혹은 뭐 짜먹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먹을 수 있다. 이런 걸로 뭐 땡롱 뭐 이런 것들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엄밀히는 내가 정말 외부에서 주스를 사 먹는다. 그것보다는 집에서 만드는 주스가 좀 더 건강할 수 있어요. 설탕이 안 들어가니까. 그런데 통으로 씹어 먹는 게 훨씬 더 몸에서 먹을 수 있는 영양소, 섬유질이 많고요. 훨씬 건강합니다. 자, 그리고 가공이 덜 된 음식을 먹는 거. 통밀, 통밀 파스타, 현미 이런 것들을 주식으로 먹고요. 채소 드세요. 사실은 생채소를 먹어도 되고요. 사실 생채소가 숙제보다는 조금 더 낫거든요. 나물류보다는 샐러드류를 먹는 게 조금 더 좋은데요. 사실 그거 말고요. 그냥 채소 드세요. 뭐든 어떤 형식으로든 채소 드세요. 무조건 채소 드세요. 많이 드세요. 채소를 많이 먹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감미료는 설탕 대신에 올리고당으로 해주세요. 올리고당은 단맛이 나긴 하지만 설탕과 구조가 좀 달라요. 그리고 몸에서 당분으로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혈당을 많이 올리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음식을 주로 먹어야 될까요? 한 54 이하, 70보다는 낮은 것들을 주로 찾으시면 좋습니다. 뭐 다이어트 이거는 제가 그냥 인터넷에서 초록창에 쳤을 때 나오는 것 중에 하나를 골랐는데요. 이런 종류의 내용들의 표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가지고 캡처해 쓰는 것보다는 아마 GI 주스를
초록창이나 파란창이나 어떤 창이든 한번 찾아보시면 훨씬 더 잘 나올 수 있을 거고요. 한번 보고 내가 뭘 먹을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걸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요. 이 중에 특징적인 거 몇 가지 좀 봐드릴게요. GI 지수가 낮은 음식은 첫 번째 채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채소 꼭 드세요. 좋습니다. 생각보다 좋습니다. 생각보다 먹을만 합니다. 두 번째 해조류. 해조류도 좋습니다. 김도 괜찮고요. 미역, 다시마 다 괜찮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해조류 잘 먹기 때문에 훨씬 더 식단에다 넣기도 좋습니다. 세 번째, 과일. 과일이 GI 지수가 낮아요. 단 어떤 과일이냐? 물이 많은 과일이요. 예를 들어서 수박, 메론, 뭐 토마토는 사실 채소기는 하죠. 근데 신맛이 나는 것들이 GI 지수가 낮아요. 근데 단맛으로 성숙이 되면 될수록 GI 지수가 높아져요. 뭐 예를 들면은 바나나 먹으면은 혈당이 잘 올라갑니다. 걔는 약간 맛이 채소보다 곡류에 가까운 맛이 나잖아요. 이렇게 묵직하고 단맛이 나는 음식들은 보통 GI 지수가 높고요. 뭐 곶감 이런 것들이요. 근데 그냥 감은 그거보다 많이 낮아요. 그래서 신맛이 나거나 과즙이 많은 과일들은 제한 없이 많이 드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조금 단맛이 아주 많이 나는 단맛이 위주가 되어 있는 과일들은 주의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견과류 굉장히 좋습니다. 의외로 고기가 GI 지수가 낮아요. 단백질이 많고 지방이 많고 탄수화물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리고 의외로 이 제품이 GI 지수가 낮습니다. 아까 잠깐 제가 예를 들었는데요. 휘핑크림에 설탕을 넣으면 이거보다 많이 올라가기는 해요. 근데 생크림을 먹으면은 설탕만 퍼먹는 것보다는 생크림이 훨씬 더 그 지방이 들어있기 때문에 GI 지수를 낮춰서 혈당이 적게 올라가게 되고요. 버터. 그래서 의외로 빵이 GI 지수가 낮아요. 그냥 버터가 많이 들어가서 그 쌀만 먹는 것보다는 훨씬 뭐 에너지의 흡수가 좀 낮아지거든요. 물론 버터가 많이 들어가는 빵에는 설탕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설탕이 좀 몰릴 수는 있습니다. 자, 그 특징적인 음식들 좀 찾아봤는데요. 감자 엄청 높죠. 감자가 설탕이 거의 육박할 정도로 높아요. 감자 자체는 열량이 낮은데요. 굉장히 이게 전분이 많고 몸에서 빠르게 흡수될 수 있는 형태의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감자는 GI 지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고구마는 낮아요. 되게 비슷해 보이는데 다르죠. 고구마는 섬유질이 많기 때문에 좀 천천히 올라갑니다. 물론 고구마도 생고구마가 되게 이렇고요. 군고구마로 돼서 당분이 많이 농축되면 좀 올라가긴 합니다. 자, 설탕이 100이에요. 근데 바게트가 의외로 91이에요. 바게트는 물과 밀가루만 가지고 만들고 거의 기름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크로와상이 훨씬 낮아요. 왜냐고요? 크로와상에는 버터가 엄청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밀가루 반, 버터 반으로 만든 게 크로와상인데 그래서 웬만한 밥이 80이거든요. 밥이 여기 못 넣었는데 백미밥이 80이거든요. 백미보다 더 낫습니다. 그리고 파스타는 주란밀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밀가루로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소화가 잘 되지 않고 굉장히 천천히 혈당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딸기잼과 딸기를 비교해 봤을 때 설탕이 많이 들어간 딸기잼과 그리고 수분을 다 날려서 농축된 딸기잼과 딸기를 서로 비교해 보면 혈당이 얼마큼 GI 지수 얼마나 차이 나는지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살찌는 원흉이라고 생각하는 마요네즈는 의외로 15입니다. 기름이 많이 들어가긴 했어요. 근데 기름 때문에 그 열량은 높지만은 이 안에 들어있는 계란, 뭐 이런 것들이 이 계란과 기름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마요네즈는 생각보다 GI 지수는 낮습니다. 죄책감을 조금 덜고 드셔도 됩니다. 완전 죄책감 없이 드시지 마시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다 100g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였었는데요. 섭취량을 고려해서 글라이세믹 로드라고 하는 당부화 지수를 만들었는데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아무리 GI 지수가 낮은 거라고 해도 내가 엄청 많이 먹으면은 혈당 올릴 수밖에 없고요. GI 지수가 높은 음식이지만은 내가 정말 1g, 2g밖에 안 먹는다라고 하면 먹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먹는 양까지 고려해서 만든 게 GL이라고 하고요. 글라이세믹 로드입니다. 이것을 더 찾아보셔서 한번 공부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GI 지수의 단점, 열량이 고려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름은 GI 지수가 낮기 때문에 기름이 완전 많이 들어있는 건 먹어도 GI 다이어트에서는 오케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게 오케이는 아니에요. 두 번째, GI 지수가 낮아도 많이 먹으면 당연히 살찝니다.
그래서 글라이세믹 로드가 있겠죠. 세 번째, GI 지수가 낮은 음식은 대부분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소화력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먹으면은 조금 힘들게 부대끼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그 주치의와 상의하시고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의 건강한 소화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크게 무리 없이 살 수 있습니다. 네 번째, GI 수치가 사실은 다수에게 똑같은 음식을 먹이고 엄청 대단히 연구를 해서 만든 건 아니기 때문에 수치를 측정한 게 좀 뭐 되게 적은 사람에게 한대요. 그래서 이게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가 대충 경향성은 있지만은 아주 작은 1, 2 단위가 과연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까에 대한 물음표는 아직 남아있다고 합니다. 자, 참고 사이트는 자, glycemicindex.com 이라고 쳐서 들어가 보면은 영어 사이트입니다. 호주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내가 굉장히 데이터베이스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음식을 먹으면 얼만큼 올라갈까에 대한 궁금증을 여기에서 찾아보시고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즈아니멀 어플 이제 많이 보고 계시죠? 좋습니다. 좋은 내용들 많이 들어있으니까는 그리고 생리 어플로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많이 받아 사용해 주세요. 더 궁금한 사항은 카카오톡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모두 건강한 다이어트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